안녕하세요.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고요. 요즘에 너무 길고 좀 지루한 영상이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좀 짧고 그냥 바로바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많이 언급했던 그 마그네슘 관련된 거고요. 마그네슘을 어느 때 드셔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그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거든요. 그 신호가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중복되고 몇 가지가 겹치게 되면은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증상이 있으면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시거나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단을 짜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마그네슘 부족 시 생기는 증상들 1번 가장 흔하게 아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과거 방식으로 손으로 쓰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많이 아시는 게 그 눈밑 떨림이나 입밑이 경련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손발에 쥐가 자주 나는 경우에 마그네슘 결핍이 거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간혹 가다가 아주 극히 희박한 케이스로 신경이나 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련이나 그 눈밑이 실룩실룩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5%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그네슘 제제를 오래 복용하셔도 그 눈밑 떨림 같은 게 개선이 안 되면 병원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은 칼슘 과잉이 생기고요. 칼슘이 과잉이 생기면 약간 과흥분 상태가 됩니다. 세포도 흥분이 되고 그 근육세포도 흥분이 되고 해서 경련, 과도한 수축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면 경련이나 눈밑 떨림, 그리고 손발에 쥐가 날 때, 그럴 때 칼슘의 과잉, 즉 마그네슘이 부족 이렇게 보시고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시적인 기억력 저하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일단은 머리가 무거워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기억력 감퇴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마그네슘은 뇌세포 쪽에 공급이 돼서 그 뇌세포의 활성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성하고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은 뇌가 전반적으로 좀 굳는다고 표현할까요? 좀 부족해지고 여러 가지 두뇌가 좀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마그네슘을 왜 계속 반복하냐면은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현대인들이 가장 부족한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채워주면 상당히 이점이 많아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3번 두통. 마그네슘이 결핍되면은 두통이 잘 생기거든요. 그 이유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칼슘 과잉이 되고 과도한 수축이 되고 수축이 되면은 수축과 경련이 생기게 되면 혈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신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신경성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전형적인 증상으로 두통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성화된 두통과 달리 최근에 뭐 무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두통이 잦다. 갑자기 막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마그네슘 결핍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피로회복제나 그 직장인들이나 20, 30대 분들 많이 몸이 피곤하다 그럴 때 제가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을 같이 추천드리는 이유예요. 이게 같이 결합되면은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두뇌 스트레스, 그리고 두통, 그리고 어떤 육체적인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항상 권장을 드렸죠. 자,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신호, 네 번째, 근육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이 과항진 상태가 되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근육에 이제 피로도가 쌓이고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저하되고, 그래서 피로 유발하는 그 젖산의 배출도 좀 저하가 되고요. 그리고 근육이 전반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피로도가 상승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마그네슘을 천연 이완제라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공급이 되면 칼슘과 마그네슘 밸런스가 유지가 되면은 근육 긴장도가 내려가고 근육통이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깨 쪽이 뭉치고 뒷목 쪽이 뻣뻣하고 그리고 손발이 자주 쥐가 나고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을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이제 위장장애도 생깁니다. 경련. 아까 말씀드렸던 경련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 쪽이 이제 자주 아프고 경련이 생기는 거. 위염과 다릅니다. 명치 쪽의 통증이거든요. 명치 쪽이 쓰리거나 아픈 거 말고 아랫배가 계속 꾹꾹 쑤시고 아프고 이런 경우에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아파요, 배가. 그래서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기도 하겠지만, 이럴 때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 IBS에 마그네슘을 공급해주면 많이 도움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련을 완화시켜 주거든요. 복통은 대부분 위장관의 경련을 통해서 복통이 유발되는데, 마그네슘이 천연 이완제이기 때문에 경련되는 정도를 좀 낮춰줄 수 있고요. 그래서 마그네슘과 배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유산균을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관 경련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배가 아프신 분, 그런 분 말고 최근에 무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배가 살살 아프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그런데 병원 갔는데도 뭐 그냥 주는 약이 맨날 똑같고, 내시경 해보자고 했는데 내시경을 했는데도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마그네슘과 유산균을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고 경련이 생기시는 분들은 갑자기 마그네슘 결핍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피로도가 갑자기 심해지고 육체적 많이 피곤해졌어요, 최근에. 그런 분들도 마그네슘 결핍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뇌 신경전달 물질 뭐 가바나 세로토닌 같은 거 합성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죠. 세로토닌 같은 게 고갈이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두뇌를 많이 쓰는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세로토닌 고갈이 돼요. 고갈이 되면은 마그네슘이 많이 소모가 돼서 다시 또 합성을 하겠죠. 합성을 하게 되면 마그네슘이 소모가 됩니다. 이 소모가 되면은 마그네슘 결핍이 따라오고, 많이 결핍이 되면 이 세로토닌 합성이 저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뇌가 정상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업무 과중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요즘에 많이 피곤하고 잠 많이 오고 의욕도 없고 그런 분들은 마그네슘을 좀 첨부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육체적 피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ATP를 만들 때, 그리고 포도당 대사를 시킬 때, 그럴 때 마그네슘이 조효소로 쓰이거든요.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신적 피로와 육체적 피로에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을 믹스해주면 궁합이 아주 좋죠. 같이 조효소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피로회복제로 항상 비타민 B군과 칼슘, 마그네슘을 추천드렸던 이유이죠.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레스, 막 집중이 안 되고 막 우울하고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잠이 또 안 오거든요. 그럴 때 마그네슘이 부족한 신호예요. 근데 공급해주면은 극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정신적 스트레스랑 일맥상통한 건데 불면증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업무가 되게 과중하면 잠이 잘 와야 되는데,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잠이 너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안은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 자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임계점을 넘어가서 일단 정신적인 피로도가 극을 달하면 불면증이 생겨요. 잠이 안 오거든요.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마그네슘이 결핍돼 있다는 신호예요. 마그네슘을 복용하시고, 그리고 부신 고갈이 생길 때, 부신 쪽에서 아무튼 고갈이 생겼을 때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뭐 태아닌 같은 거를 복용하시면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로토닌, 가바 같은 이런 물질을 합성이 저해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기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 같은 기분이 처짐이 생기고요. 가바가 부족하면은 이게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인데, 이게 부족하면은 과항진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기분이 막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막 들뜨고 약간 난폭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나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무리했는데 요즘 들어서 막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해서 많이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은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우울증이 있거나 뭐 공황장애 같은 게 있거나 또 심리적인 이유에서 두근거리기도 하죠. 여하튼 간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이 증상들이 겹치면서 막 두근거림이 생긴다. 그러면은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부정맥이 되게 심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병원 가셔야 돼요. 진짜 부정맥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결핍성이 아닌 심혈관 질환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정맥이 생길 수 있거든요. 협심증의 뭐 초기 증상이나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으로 부정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오랫동안 반복되거나 좀 강도가 심하면 무조건 내과를 가셔가지고 진단 받으셔야 됩니다. 방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10번 마그네슘 결핍 증상 부족하다는 몸에서 보내는 그 신호로 이제 가장 흔한 거. 아까 1번이 안면 경련, 뭐 눈밑 떨림 이런 거에다가 손발 쥐남이었는데 가장 흔한 게 이제 아까 1번과 더불어서 가장 흔한 게 이제 손발 저림. 손발이 이제 막 쥐가 나고 막 저리는 거죠. 손발이 막 저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막 그런 느낌 있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일단 신경계에 어떤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손발 저림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손발이 붓고 막 쥐도 잘 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신경 쪽에 어떤 꼭꼭 쑤시는 통증이나 예민한 느낌, 손끝이나 발끝에 어떤 통증, 신경계에 어떤 병변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영상의 내용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 몇 개가 해당되면은 마그네슘을 복용하라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한 3개 정도 해당되면은 마그네슘 부족하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 한 3가지 정도가 해당되면은 마그네슘 결핍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안면경련, 손발 쥐남, 기억력 감퇴, 인지능력 저하, 집중력 저하 이런 게 있고, 갑자기 뒷목이 뻐근하거나 두통이 있거나 머리가 묵직하신 분들, 그리고 어깨가 막 뭉치고 뒷목이 땡기고, 그 다음에 승모근 어깨부터 뒤쪽 어깨까지가 계속 아프고 쿡쿡 쑤시고 이런 분들, 경련인데 위장관 경련,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계속 배가 꼬이고 아프고 이런 분들, 그리고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고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신 분들, 최근 들어서 막 많이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잠 많이 오고 잠이 안 오고 이런 분들,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분의 변화가 심하게 있는 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막 두근거리시는 분들 가슴이,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 손발이 감각이 이상하거나 손발이 꼭꼭 쑤시는 통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마그네슘이 결핍된다는 내 몸이 보내는 건강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마그네슘을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해지면 병원 가시고요. 자가 진단하지 마세요. 간단한 영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학술적인 내용만 해서 따분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좀 마그네슘 영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신 것 같아가지고 꼭 아셔야 될 그런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영상을 저도 집중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몸이 많이 처지고요. 지금 비수기라서 약국은 한가하거든요. 근데 막 논문 많이 보고 여러 사이트들 많이 뒤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피로도가 누적돼가지고 이렇게 쉬운 내용도 좀 간단하게 한 번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좀 필요한 내용들만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